금일 명일. 금일은 오늘, 명일은 내일이죠. 이게 회사 생활하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금일이라고 하면 금요일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명일은 뭔 방주요. 아, 큰일이다. 명일은 방주라니. 심심한 사과 빨리 하세요. 어떻게 명일은 내일이에요. 명일은 방주가 아니라 심심한 사과 하십시오. 큰일 났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요즘 들어서 부쩍 그 상식 논쟁이 많습니다. 뭐 알아야 되는 거 상식인가요? 이거 뭐 모른다고 해서 놀림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많아졌는데, 최근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그 심심한 사과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나무위키 아예 따로 있어. 나무위키에 항목이 생길 정도네. 자, 심심하다는 게 뜻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의 정도가 매우 깊다. 그러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간단히 말하면 진심인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심심인데, 이런 뜻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재미없게 사과한다고? 장난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무도가 또 역시 예언을 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심심해요? 하고 반문하는, 빌드업까지 완벽한, 이 모든 걸 예언한 무한도전의 통찰력, 이런 걸 또 알아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사인회가 있었는데 불편을 끼쳐들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의 글을 남겼는데, 뭐 심심해? 이 상황이 심심해? 그럼 내가 재밌게 해줄까? 갑자기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퍼가면서 아, 대한민국 망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심심하다는 말을 몰라서 이 난리를 필 수가 있지? 하고 난리가 또 생기면서 결국 다시 2차 서가문, 두 번째 심심한 사과를 한 번 더 했죠. 아니, 심심한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를 해야 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해력 논란, 반지성주의 논란이 일어났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상식 논쟁이나 이런 것에서 가장 큰 주안점은 뭐 모를 수 있어. 당연히 모를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 모든 걸. 그리고 저도 뭐 모르는 거 많죠. 뭐 심심하다는 뜻을 알아도 뭐 다른 뜻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모르는 걸 가지고 떳떳이 아니죠, 뻔뻔하게 모를 수도 있지 왜 지랄이세요 이러면은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 몰랐으니까 알아야지, 이게 정상이다. 근데 왜 그런 단어를 써? 유식한 척 하세요?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 금일 명일. 금일은 오늘, 명일은 내일이죠. 이게 회사 생활하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건조하면서도 약간 그 격식 차리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때 종종 쓰는 말이 금일이랑 명일입니다. 근데 금일이라고 하면 금요일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명일은 뭔 방주요. 아, 큰일이다. 명일은 방주라니. 심심한 사과 빨리 하세요. 어떻게 명일은 내일이에요. 명일은 방주가 아니라 심심한 사과 하십시오. 큰일 났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금일은 오늘인데 금요일이라고 알아듣고 지루한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루한 사과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이라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명일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까지 들었어. 명일이란 말 왜 쓰냐, 왜 근첩 단어 쓰냐, 이런 사람들 봤어. 명일이 왜 근첩 단어인데, 명일 많이 써요. 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니 하는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흘, 나흘. 사흘은 3일, 나흘은 4일. 사흘을 4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흘을 나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냥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래서 뉴스로 나올 정도다. 자꾸 못 알아먹으니까 애들이 이거를 지적하면은 삼흘이라고 써야지 왜 4일이라고 하냐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역이라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였다. 사흘간의 황금 연휴라고 기사를 내보냈는데 왜 3일인데 사흘로 표기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 뭐 모를 수 있어요. 예, 모를 수도 있죠. 뭐 모를 수도 있죠. 헷갈릴 수 있어. 그거 있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기를 쓰고 숫자로 쓰는 애들이 있어. 일로, 이틀, 삼흘, 사흘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골 때려. 이게 진짜 골 때려.
아니 뭐 야구냐고. 일루잖아 일루. 갑자기 야구가 돼 여기서. 이틀까지는 뭐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렇게 쓰는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일루는 좀 오바 아니야 이거는? 아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자지러지다, 콧물 터지다. 약간 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단어는. 그다음 명징하다 직조, 토파보다 불쾌하다. 명징하다 직조 난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똑부러지게 설명 못 하겠는데 나도 이거는. 명징하다가 뭐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명징하다 뜻 모릅니다. 깨끗하고 맑다, 분명히 하다. 아 오케이 알아갑니다. 여기서 분명하다. 직조 짜는 거 곧바로 비추다. 오케이 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식을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아 뭐 이런 거 쓰냐고, 명징하다 무슨 뭐 이런 단어 쓰냐고, 니들만 아는 단어 왜 유식한 척하냐고 이렇게 그 역정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토파보다는 저도 옛날에 글 쓸 때 종종 썼거든요. 요즘은 안 쓰는데 토파보기 이런 거 책으로 무슨 컴퓨터 무슨 토파보기 이런 거 있었어. 아래 위로 토파보다 이런 식으로 종종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뭐였죠 아까? 불쾌하다. 나 불쾌하다도 이번에 알았어. 불쾌하다가 불쾌하다랑 다른 뜻입니다.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불쾌하다의 오타가 아니라 붉다, 얼굴이 붉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례가 있고요. 국무회의에서도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요즘 그래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 애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예전에도 없진 않았을 텐데 문제는 예전에는 신문이나 책에 옛날 책들을 보면은 한자 되게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옛날 신문. 이런 식으로 한자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 다 한자로 돼 있어서 이때를 살아오신 뭐 어른들은 모르면 안 됐었어. 한자를. 글을 읽으려면 한자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실제로 우리말 어휘도 한자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자를 모를 수가 없었고, 심지어 집마다 다 옥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찾아보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휘의 수준이 확실히 옛날이 높긴 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어휘 자체가 어려운 단어들을 다양하게 많이 썼던 시대라서 한자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썼으니까. 근데 요즘은 한자 거의 안 쓰죠. 한자 단어들은 쓰지만 굳이 한자도 쓰지 않고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식으로 빡빡하게 안 하니까. 영어를 많이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영어를 사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심각한 디지털 문맹,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흔히 쓰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닌 이런 말들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더 넓게 잡으면은 상식 논쟁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디까지가 상식이고 어디까지가 몰라도 되는 지식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뭐 상식이다 아니다. 상식의 기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파룸파 스튜디오 상식 토파보기 가겠습니다. 토파보기. 음파룸파 스튜디오에서 알려주는 상식의 기준 토파보기. 제가 토파보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라면 토파보기 뜻 다 아실 테니까 명징하게 토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상식 풍부하신 분들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준 높은 교양 방송. 명일 방주 아니라고. 명일 내일이라고. 명일은 내일이에요. 방주가 아니에요. 아 큰일났다. 우리나라 큰일났다 이거. 이게 나라냐. 이게 처음부터 망했어. 상식 논란 올타임 레전드. 네, 올타임 레전드래요. 영국이 섬인 걸 모를 수 있어? 영국이 섬인 걸 모른다? 상식일까요 아닐까요? 영국. 자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의 기준부터 정해야 되잖아. 자 상식의 기준. 일단 기준. 상식이라는 것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첫 번째, 기초교육 들어가는가? 기본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인가? 중고등학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정보인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엔간하면 다 아는 그 정보인가?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를 기준으로 상식인지 아닌지 지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영국이 섬이다. 상식일까요 아닐까요? 세계지리는 좀 애매한 게 그 고등학교 교육에 나오지만 세계지리는 선택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세계지리 안 했거든요. 선택.
나중에 재수하면서는 선택하긴 했는데 그 학교 다닐 때는 이과였기 때문에 사회과 부도를 근데 다 보진 않잖아. 사회과 부도 그리고 요즘 있나요? 요즘도 있어요? 있긴 있네. 근데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몰라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유럽 지도를 그렇게 많이 볼 일이 없어요. 있지만 안 쓴다고요, 사회과 부도를. 우리도 있긴 한데 거의 보조 자료로만 썼지 거의 안 썼어, 사회과 부도를. 그리고 진짜 지리를 많이 알려면은 대항해 시대를 해야 돼요, 게임. 대항해 시대만 해도 엔간한 세계지리 다 알거든요. 직접 내가 상인이 되어야 돼. 그래야 유럽의 지도를 속속들이 알 수 있어. 그리고 사회과 부도도 대항해 시대 최적화야. 이 루트를 다 보여주거든, 사회과 부도가 친절하게. 그래서 사회과 부도도 저 같은 사람들이나 많이 봤지 일반적인 친구들은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섬이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 좋지만 상식은 아닐 수 있다. 상식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이려면은 유럽인 거는 알겠지. 근데 유럽인 거는 알아야지. 근데 유럽이 문제가 아니라 섬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섬은 모를 수 있어. 근데 엔간하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를 수는 있어. 상식이 되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가 국가 공인 게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영국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섬이라는 걸. 이거는 모르면 안 돼. 대항해 시대가 그 뭐 아시안 게임 공인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면은 영국은 섬이다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무식한 거야 그때는 진짜. 이건 인정하시죠 다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까지 모를 것인가. 제가 상식이 부족한가요?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애가 중국도 한자를 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한자가 중국어냐. 이거는 한자 교육 요즘 하죠? 안 하나요? 한자 교육? 애초에 한자 교육 시작을 할 때 중국의 글자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 과목이에요? 한문 과목이? 국어 교육할 때도 얘기할 텐데 한자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관건입니다. 한문이 필수 교육인지. 교과 있네요. 선택 교과로 채택이 되어 있고 재량 교과로 채택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반쯤 선택이다. 근데 사실상 필수긴 한데 문제가, 난 초등학교 때도 한자 했어.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한자 교육했었고 필수 과목이라고 해도 아니 선택 과목이라고 해도 기초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하긴 하는데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모르겠네요. 요즘은 한자보다 코딩이 우선이야.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중국어, 일본어, 선택 외국어 교육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기초 한자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게 제2외국어가 아니라 한문, 한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의무 교육. 지금도 논란이라고 하네요. 논쟁이 있다. 특히 최근에 축소되었고 영향력이 지금 크게 줄어든 대신에 가정교육에서 사교육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허허. 한자어 교육은 국어교육 담당이래요. 이게 한문이라는 과목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선택이고 있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한자어 교육, 그러니까 글자 자체랑 기본 개념은 국어 교육을 통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자 1, 2, 하늘, 천 이런 거까지는 가르친다는 거죠. 고사성어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한자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은 하는 거야. 일단 한문 교과는 선택, 재량 과목. 하지만 한자어 자체는 국어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굳이 어려운 단어 이런 게 아니라 한자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교육에.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중국어라는 것도, 한자가 중국 문자인가, 중국 문자라고 얘기했죠. 엄밀히 말하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땅땅.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관우 아세요? 관우 아세요? 이거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저거거든요. 상식 논란. 관우를 모르는 것, 관우를 아는 것, 상식이냐 아니냐. 이거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관우 아세요? 한자도 모르는데 관우를 어떻게 알아? 뭔 관우요? 손부터 씻어. 관우하는 게 상식이야. 손부터 씻어. 관우부터 넘기기 전에 삼국지 자체가, 요즘 애들은 아마 잘 모르지. 삼국지라는 미디어 믹스 자체가
옛날 무협지급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은 인지도가. 요즘 세대는 삼국지 잘 몰라. 물론 그 고전 문학 중에서는, 중국 문학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대중적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스테디셀러지만은 인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편이죠. 지금은. 그리고 옛날에도 저는 삼국지 빠였으니까 저 학창 시절 돌아보면은 그때도 삼국지는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하는 문학이었어요. 이미 그때도 삼국지 게임을 좋아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 애가 아닌 이상 삼국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 알아도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량도 아니야. 제갈공명까지 알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삼국지는 일단은 관우를 아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삼국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삼국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더라 해도 인지도가 있는 삼국지 인물은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 공명, 제갈량 말고 제갈, 공명, 조자룡 넓게 쳐줘서 이 정도. 이 정도고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 삼국지 모르는 수준은 아니고 목만 오셨어도 그러니까 드립으로 알고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드립 같은 것도 인터넷 인방이나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삼국지 관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세대가 내려갈수록 점점 인지도는 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상식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 아니다, 몰라도 된다, 관우 몰라도 된다.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되게 기준을 낮게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논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왜 몰라? 이걸 왜 모르지라는 관점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모를 수 있다라고 다 좋게 넘어가 주기 때문에 허들이 낮은 편이다. 왜냐면 뭐 모를 수 있는 거를 배려해 줘야 돼. 근데 모르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왜 지랄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이것도 추가해 줘야겠네. 모를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를 수도 있지 왜 지랄이세요? 라고 대꾸하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겠습니다. 이 설명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시면 화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 왜 지랄이세요라고 하면 바로 뚝배기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 관우 아세요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방금 관우는 몰라도 됩니다. 관우 삼국지 모르거나 뭐 게임 안 하거나 인방 모르면 모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서브컬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또 많이 정리되어 있나 보네요. 시계? 이게 문제야. 요즘 아날로그 시계 못 보는 학생들이 많대요. 요즘 이런 시계 안 쓰고 디지털 시계 쓰니까 이거 시계를 못 읽는 애들이 많다. 아날로그 시계. 봐봐, 저걸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벌써 있잖아. 요즘 이 시계를 안 쓴다니까? 요즘 다 디지털 시계 쓴다니까? 핸드폰도 이렇게 안 나오잖아. 다 시계 보는 것도 상식에 들어가냐? 시계 못 볼 수도 있지. 뭐라 지랄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싸움 났죠. 모를 수도 있지. 시계 보는 거 모를 수도 있지. 왜 그건 오케이고 이건 아니냐고 시벌 이렇게 글 쓰니까 바로 댓글로 야 이런 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충격과 공포다. 근데 그거 궁금하긴 해. 아날로그 시계 그 정도로 안 쓰느냐? 칠판이나 이런 데는 있지 않나? 학교엔 아직 많이 있을 텐데 나는 그게 궁금해. 그 정도로 많이 안 쓰나? 요즘 안 쓰나?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안 쓰진 않을 거란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뭐 지금 천지개벽할 정도로 막 과학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뭐 무슨 중세 시대랑 현대 시대의 차이도 아닌데 아날로그 시계 요즘 많이 쓸 거란 말이죠. 벽에 아날로그 시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무리 안 써도 그렇지. 그리고 저도 시계 보는 법은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긴 함. 근데 저는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배웠었어요. 예전에 아날로그 시계 보는 법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시계 보는 법을 알려줬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서 뭐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제가 대답해서 다 맞췄었거든요. 그 정도로 기본 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도 근데 포함돼 있을 텐데 초등수학 때 있어요. 교육용 자료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나는 이미 엄마가 알려줬단 말이야. 영재 시절이 아니라 부모님이 알려줬었어요 저한테. 부모님이. 그래서 이 시계도 30분 지나면은 살짝 사이에 있잖아. 이거
8시 반이면은 8이랑 9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 시침이. 그것도 다 알려줘, 집에서. 국민학교 아니고 저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헷갈리는 게, 아니 모를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아날로그 시계 아예 안 쓰지도 않을 거고 학교에서 안 알려줘도 엄마가 알려주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어서 좀 의문이긴 해. 그래서 나는 몰라도 알려주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는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알려주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 나는 이 논쟁을 볼 때. 뭐 요즘 안 쓰지, 자주는 안 쓰지.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손목시계, 아날로그 시계 안 쓰고 디지털 시계를 쓰거나 아예 안 쓰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뭐 안 쓰긴 하는데 그 정도로 안 쓰나? 그리고 몰라도 알려주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긴 해. 그래서 논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근데 보통 이 논란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개지랄이냐, 자꾸 이 싸움 때문에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이. 맞아, 뭐 거울에 비치는 시간 이런 걸로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IQ 테스트 같은 거에도 많이 쓴단 말이야. 시계 시침 분침 가지고 뭐 머시기 하는 것도. 뭐 그래, 모를 수 있어. 근데 아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아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이 정도로 타협합시다. 이거는 좀 제가 좀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저는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좋게 생각했을 때 뭐 자주는 안 쓰니까 뭐 모를 수는 있어. 근데 나는 아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이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좀 애매해 이거는. 나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주변에 보신 논쟁 있으면은 지금 채팅으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조소에서 일어난 상식 논란. G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폐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납품가 변경을 머시기 이렇게 그 회사 문서, 공문서 작성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내놨더니 갑자기 회사를 왜 접어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죠. 폐사라는 단어를 보고. 그래서 당사, 본인의 회사를 높이거나 회사와 평등한 위치에서 부르는 말. 폐사, 본인의 회사를 낮춰 부르는 말. G사, 높여 부르는 말. 이런 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상식 아닙니다. 자사, G사까지는 자주 쓰는데 폐사는 별로 많이 안 써요. 저 회사원인데 폐사라는 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여태까지. 알고 있지만 써본 적 없다는 분들도 많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몰랐어요, 폐사라는 뜻. 그리고 쓰지도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뭐 이건 아예 제끼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이름 한자로 쓰기. 저는 쓸 줄 아는데 저는 좀 한자가 복잡해서 헷갈리긴 하는데 쓸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왜냐면은 옛날처럼 한자 교육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고, 일단은 이거에서 자꾸 헷갈릴 정도로 한자 교육을 요즘 그렇게 빡세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쓸 일이 많이 없어. 교육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한자가. 요즘은 순우리말 이름이 너무 많어. 엄청 많아서 한자 이름 쓰는 거 잘 안 시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 아니어도 된다. 참고로 전 쓸 줄 압니다. 바로파는 쓸 줄 암. 근데 가끔 헷갈릴 뿐이지 쓸 줄 알아요. 한자어가 엄청 어렵거든요, 제 이름이.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의대웅 심리거, 본관 모르는 거 엔간하면 근데 다 알긴 알 텐데, 근데 모를 수 있어. 모르는 거 본관 아는 거 상식 아니다. 이건 저는 알아요. 본관 어디 뭐시기 아는데, 그러니까 무슨 파 이런 건 몰라요. 저는 본관만 알아요. 딱 몇 대손 뭐 무슨 파 저는 모르고요. 심지어 본관은 알지만 뭐 이런 본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즘은 옛날처럼 어디 가문 이런 게 요즘 세대는 별로 안 중요해져서 별로 관심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짐. 저희 세대 기점으로 저희 세대까지는 되게 이런 거 많이 따졌는데 모르는 애들 많더라고. 요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사흘 나흘, 일루 이루 삼흘 나흘 갑시다. 일루 이루 사흘 이거 문제냐? 이틀. 나도 지금 헷갈렸어. 일루 이틀이지. 일루 이틀, 삼흘, 사흘. 이거는 상식이다. 솔직히 그러니까 맞아. 기본 국어 교육에 포함돼요. 이거는 가끔 헷갈릴 수는 있어. 가끔 헷갈릴 수는 있는데 당당하면 안 된다. 저도 가끔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근데 바로 깨우쳐. 사흘은 3일이지. 이틀 숫자 2로 쓰면 안 되지. 이거 바로바로 떠오르는데 틀려도. 근데 당당하면 안 돼요, 그거를. 왜 모를 수도 있지, 왜 지랄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심심한 사과가 논란이 된다는 것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많다는 건데, 지루한 수박 대 심심한 사과. 아니 모를 수는 있는데 이 개지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화나게 해서 상식인 걸로 하겠습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 과정 보는 게 너무 열받은. 이건 상식입니다. 오피셜.
그 이 몰라서 생기는 논란 과정, 그 논란 과정 보는 게 너무 사람 열받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폐를 끼쳐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되게 정중하게 그 발언한 거란 말이죠. 그 격식 있는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과를 보고 그 사람들이 역정내면서 그 막 열불내는 과정이 너무 열받아서 상식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일단은 정중하게 사과를 한 건데 그 고개 숙인 모습을 보고 너무 역정내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열받기 때문에 상식인 걸로 하겠습니다. 괘씸죄. 그 다음에 금일 명일. 명일은 솔직히 잘 안 써요. 회사원들은 많이 쓰지만 나 학교 다닐 때도 금일이라는 단어는 많이 봤거든. 가정통신문 같은 걸 봐도. 근데 명일은 자주 안 봤어. 이거는 그냥 제 기준에서만 하겠습니다. 금일은 상식이고요. 명일은 상식 아니다. 맞아. 군대에서는 엄청 써. 이길 뭐 이런 거나. 오늘의 바로 다음 날, 내일이 명일이고 이길은 다음 날,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음 날. 이길이랑 명일이랑 헷갈릴 때 있어. 왜냐면은 이길은 연달아서 쓰거든. 그래서 헷갈려. 명일이랑 이길이랑. 명일, 이길. 이길은 상식 아닙니다. 내가 het갈리면 상식 아니야. 자길은 거의 안 쓰죠. 근데 이길은 그리고 알바 말고 알바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행사 같은 거에서 많이 써요. 이길 같은 게 이렇게 걸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이랑 다음 날에 걸쳐서 하는 일 같은 거에 이길을 많이 쓰죠. 그때는 야간 알바가 그런 거잖아요. 하루 걸쳐서 하는 거니까. 뭐 대충 크게 유명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움파룸파 스튜디오에서 알려주는 상식의 기준을 명징하게 톱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기본적인 공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인가, 뭐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인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보인가,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인가, 뭐 이런 거고요.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 다 모르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해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씨발 그딴 거 모를 수도 있지, 왜 지러리세요, 왜 자꾸 유식한 척 하세요, 그러고 대꾸를 하면은 바로 빽이 날려버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 기준이고요. 흔히 상식 논란으로 유명해졌던 내용들 한번 상식인지 아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섬이다. 영국은 섬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를 수 있습니다. 상식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지리교육 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지리 같은 거는 선택 과목이고, 영국이 유럽에 있다는 건 알아도 지도를 다 보진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섬이라는 거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대항해 시대, 우리가 사회과 부도 펼치면서 열심히 했던 대항해 시대 게임이 롤이나 하스스톤급 그 국제적인 게임이 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중국 문자인가. 한문 교과 전체는 선택 과목입니다. 중고등학교 선택 과목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재량 과목이지만 한자어 자체는 국어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어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쓰는 문자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우 아세요? 문제는 관우가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은 삼국지 인물이지만 삼국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그 다음에 제갈량이 아니라 제갈공명, 조운이 아니라 조자룡 정도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삼국지를 게임을 통해서 모바일 삼국지 게임, 양산형 게임 아니면은 침착맨 삼국지 이거로밖에 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식이 아니다, 관우 몰라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 읽는 법. 이게 가장 고민되는 건데, 아날로그 시계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잘 모른다, 못 읽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가? 그 정도로 안 쓰나? 하지만 몰라도 주변에선 알려줄 법한데,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부터도 부모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보통은 주변에서 다 알려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를 수는 있어. 하지만 근데 아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이름 한자로 쓰기. 한자로 쓸 일 자체가 요즘은 많지 않아요. 뭐 동사무소에서 이름 적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요즘은 한자로 쓰는 거 요구하는 기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쓸 일이 별로 없고, 한자 교육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리고 요즘은 순 우리말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쓰는 교육도 안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몰라도 된다. 자기 이름 한자로 쓰는 거 몰라도 된다. 물론 저는 쓸 줄 압니다. 근데 준내 복잡합니다. 제 이름은 한자가. 그 다음에 본관을 아는 거. 안동 김씨, 전주 이씨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나요? 요즘 세대는 딱히 그 본관 이런 거에 주안점을 안 두고 있어서 뭐 모를 수 있어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다.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거 구분하는 거. 근데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따위로 쓰는 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국어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 되는데 가끔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숫자랑 섞여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단어가.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당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심한 사과. 심심한 사과 뭐 상식 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논란 자체가 발현된 논란이 생기게 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사람 열받게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타임라인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식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일, 명일. 금일은 가정통신문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명일이랑 이길은 명일 플러스 이길은 학교에서 잘 안 썼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하거나 군대 이런 데서 주로 자주 쓰기 때문에 뭐 모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존중합니다. 명일은 방주 아니에요. 명일은 방주다. 상식 아니고 상식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징하게 제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모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얘 왜 이런 것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배워나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물론 그 상대방 새끼가 갑자기 아이씨 왜 모를 수 있지 왜 지랄이세요 왜 자꾸 근접 단어 쓰세요 이 지랄 하면은 망치 가져와서 뚝배기 깨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문해력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